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쿵쿵거리던 심장 박동이 사라지고 숨도 멈췄습니다. 응급실 모니터에는 평평한 직선만 그어지고 있습니다. 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여러분은 자신의 몸 위 천장 근처 어딘가에 떠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희미하게 보이는 여러분의 몸이 보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있는 힘껏 누르고 있네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약물 주사를 준비하고 누군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제세동기 준비. 200줄. 삐삐삐 하는 기계음이 귓가에 울립니다. 그리고 짜릿한 전기 충격. 한 번, 두 번.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통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평화롭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심장도, 호흡도, 뇌파도 모두 멈춘 상태에서 의식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뇌가 완전히 작동을 멈췄는데 어떻게 주변을 보고, 듣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정지 후 소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 세계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10년 넘게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연구의 이름은 어웨어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의식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그것이 단순한 뇌의 환각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현상인지를 밝히려 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연구 결과와 그것이 던지는 충격적인 질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2008년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의 샘파니아 교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어웨어 연구입니다. 정식 명칭은 심정지 소생 과정에서의 의식과 시각적 인식에 관한 연구입니다. 샘파니아 교수는 응급의학 전문의이자 소생술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심정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소생에 성공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심정지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었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대로 검증해보자. 과학적으로 말이다. 연구는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등 세계국 15개 대형 병원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연구 기간은 4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였죠. 대상은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된 모든 환자들이었습니다. 총 2060명이 연구에 포함됐습니다. 연구진이 고안한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천장 곳곳에 특별히 제작된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그 위에는 다양한 그림과 이미지가 놓여 있었죠. 중요한 것은 이 이미지들은 바닥에서는 절대 볼 수 없고 오직 천장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만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환자가 정말로 몸에서 빠져나와 천장 근처에 떠 있었다면 그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생 후에 그 그림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임사체험이 실제 현상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연구진은 또한 소생에 성공한 환자들과 깊이 있는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심정지 중에 무엇을 경험했나요? 무엇을 보았나요? 들은 것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환자들의 기억을 최대한 자세히 수집했습니다. 4년 후 2014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안에는 과학계를 뒤흔들 만한 한 가지 사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영국의 한 병원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오후 응급실에 57세 남성이 실려왔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은 멈춰 있었고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즉시 고급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 기도 확보, 인공호흡, 그리고 각종 응급 약물 투여. 심전도 모니터에는 여전히 평평한 직선만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분째 첫 번째 제세동을 시도했습니다. 200줄의 전기 충격. 효과 없음. 다시 가슴 압박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세동. 이번에는 더 강한 에너지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니터에 심장 박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인 박동이었습니다. 남성은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며칠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남성이 눈을 떴습니다. 며칠 후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어웨어 연구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남성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심정지 상태였을 때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제가 위에 있었어요. 제 몸이 아래 침대에 있는데 저는 천장 근처 어딘가에 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분들이 제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정말 세게 누르더군요. 한 분은 제 머리 쪽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B- B- 하는 소리요. 규칙적인 경보음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전기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 충격 후에 제 몸이 들썩였고 의료진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정확한 단어는 기억 안 나지만 계속하자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충격. 그때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후 즉시 당시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제세동은 정확히 두 차례 시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200줄, 두 번째는 300줄. 시행 시각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환자가 말한 규칙적인 삐삐 소리는 당시 사용된 심전도 모니터의 경보음과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환자가 기억한 의료진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첫 번째 제세동 후 한 의사가 한 번 더 시도합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환자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남성이 완전한 심정지 상태였던 7분간이었습니다. 의료 기록상 그의 심장 박동은 제로, 자발 호흡도 없었고 동공반사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거의 없었고 뇌파를 측정했다면 평탄선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학 교과서대로라면 이 상태에서 의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형성될 수도 없습니다. 주변을 인식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기억했습니다.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샘파니아 교수는 이 사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이 보고한 내용은 의료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의식은 뇌활동이다라는 공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적어도 짧은 시간 동안 뇌가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어떤 형태의 의식이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논쟁은 이제부터였죠. 57세 남성의 사례는 강렬했지만 어웨어 연구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구에 포함된 2060명의 심정지 환자 중 살아남은 사람은 330명이었습니다. 생존율은 약 16%. 이 중에서 연구진과 면담이 가능했던 사람은 140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뇌 손상이 심각하거나 면담을 거부했거나 다른 이유로 참여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이 140명 중 몇 명이나 임사 체험을 보고했을까요? 놀랍게도 약 40%인 55명이 심정지 중 뭔가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보고는 감정적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없었어요. 마치 따뜻한 물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행복감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죽는 것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흔한 것은 빛의 체험이었습니다.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였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빛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터널 같은 게 있었어요. 끝에 밝은 빛이 있었고 저는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봤습니다. 정말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직 올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릴 때 죽은 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달려와서 반가워하더군요.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 감각의 변화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몇 초밖에 안 지났다고 하는데 제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약 9명 정도가 신체 이탈 경험, 즉 몸 밖으로 나가 자신을 내려다본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57세 남성처럼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세부 사항을 기억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체험의 내용이 문화권과 종교에 따라 달랐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주로 천사나 예수님을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이나 연꽃을 봤다고 했죠. 무신론자들은 종교적 이미지 없이 단지 빛이나 평화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서양 문화권 사람들은 대부분 빛의 터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웨어 연구는 아니지만 동양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을 보면 강을 건너는 체험이나 산을 오르는 이미지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임사 체험이 정말 죽음 이후의 실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의 체험이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와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임사 체험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기존 믿음과 문화적 기억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장에 설치된 그림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9명의 신체 이탈 체험자 중 누구도 그 그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천장 근처까지 올라갔다고 했지만 정작 그곳에 있던 그림은 보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어웨어 연구가 던진 또 하나의 수수께끼였습니다. 어웨어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과학계는 들끓었습니다.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강력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통계적 유의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60명 중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례가 단 한 건? 이것은 통계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뿐입니다. 일반화할 수 없어요. 미국의 신경과학자 스티븐 노벨라 박사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 건의 사례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측정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사 체험이 정말 보편적 현상이라면 왜 9명의 신체 이탈 체험자 중 8명은 천장의 그림을 보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비판은 뇌의 잔존 활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뇌파 측정 장비는 대뇌 피질의 전기 활동만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뇌는 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뇌관, 시상, 변연계 같은 깊은 구조들이 있죠. 네덜란드의 신경과학자 딕 스와브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피질의 뇌파가 평탄선으로 나타나더라도 뇌 깊은 곳의 활동은 수분간 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관과 시상은 생명 유지와 직결된 부위라 마지막까지 활동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형성된 기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년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심정지 후 30초 동안 오히려 뇌의 특정 부위에서 평소보다 더 강한 전기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죽음의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비판은 기억의 재구성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비디오 녹화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을 재구성하고 변형하고 심지어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크리스 프렌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사 체험의 기억은 대부분 소생 후 수분에서 수시간 뒤에 형성됩니다. 이 시간 동안 뇌가 다시 깨어나면서 단편적인 감각, 정보들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서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억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일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감정이 동반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 비판은 청각의 특수성이었습니다.
57세 남성이 제세동 소리와 의료진의 대화를 기억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뇌가 멈춘 상태에서의 경험일까요? 청각은 다른 감각보다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환자도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마취 중에도 환자의 뇌는 주변 대화를 처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마취과 의사 샘 샤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완전히 의식이 꺼지기 직전이나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 청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의 기억이 마치 전체 심정지 기간 동안의 경험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판은 문화적 패턴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임사체험의 내용은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죽음 이후의 객관적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왜 문화에 따라 다를까요? 인류학자 앨런 켈러 교수는 80여 개 문화권의 임사체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핵심 요소 및 평화감, 신체 이탈은 공통적이지만 구체적 이미지는 문화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임사체험이 뇌의 보편적 반응 패턴의 문화적 해석이 더 씹혀진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임사체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 가설들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저산소중 가설입니다.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각 피질의 중심부가 가장 먼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때 시야의 주변부는 어두워지고 중심만 밝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터널 효과입니다. 켄터키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케빈 넬슨 박사는 실제로 저산소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실험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고속 선해 시 겪는 일시적 의식 소실 상황을 재현한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터널과 빛을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동시에 뇌는 엔돌핀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엔돌핀은 우리 몸의 자연 진통제입니다. 이것이 평화감과 행복감을 만들어냅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도 함께 분비되면서 황홀한 느낌이 들죠. 죽음 앞에서 뇌는 마지막 위안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넬슨 박사의 말입니다. 두 번째, 렘수면 침입 가설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뇌는 렘수면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육은 마비되지만 뇌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켄터키 대학교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임사 체험을 겪은 사람들이 수면, 마비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면 마비는 렘 수면의 특징이 깨어있는 상태에 침입하는 현상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뇌의 각성 시스템과 렘 수면 시스템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몸에서 분리된 느낌, 생생한 환각, 시간 왜곡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측두엽 과활성 가설입니다. 뇌의 측두엽은 기억과 감정, 그리고 자아 인식을 담당합니다. 간질 환자들이 측두엽 발작을 일으킬 때 흥미로운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퍼싱어 박사는 신의 헬멧이라는 장치로 측두엽을 자극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신비한 존재를 느꼈고 몸이 공중에 뜨는 느낌을 받았으며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질 때 측두엽이 극도로 활성화되면서 이런 영적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DMT 가설입니다. DMT는 우리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강력한 환각 물질입니다. 평소에는 극소량만 존재하지만 극한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뉴멕시코 대학의 릭 스트라스먼 박사는 DMT를 투여받은 사람들의 경험을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과 유사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할 때 뇌의 송과체에서 DMT가 대량 분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사체험의 환각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설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임사체험의 많은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과학적 설명들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명료한 기억의 형성입니다. 기억은 해마라는 뇌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해마가 작동하려면 충분한 산소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심정지 상태에서는 해마로 가는 혈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의 기억은 보통 기억보다 훨씬 선명하고 구체적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능하지 않는 해마가 이렇게 강력한 기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의 심장내과 의사 핀반 롬멜 박사는 이것을 임사체험의 가장 큰 수수께끼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 시간의 극심한 왜곡입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몇 초 동안 평생을 산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고 표현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도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관적 시간 경험의 이 정도 왜곡은 현재 신경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 보편적 변화입니다. 임사체험 후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것도 매우 일관된 방향으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물질적 가치보다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더 이타적이 되고 더 영적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문화와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뇌의 화학적 반응이라면 왜 이렇게 일관된 인생의 변화로 이어질까요? 네 번째 미스터리, 맹인의 시각 경험입니다. 이것은 어웨어 연구 밖의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선천적 맹인, 즉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임사체험 중 시각적 이미지를 보았다고 보고합니다. 시애틀의 케네스 링 박사는 31명의 맹인 임사체험자를 면담했습니다. 그중 15명은 선천적 맹인이었죠.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색깔, 형태, 빛을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봤어요. 정말로 봤습니다. 시각 피질이 한 번도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시각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어웨어 연구는 결국 하나의 큰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은 뇌의 활동이다. 뇌가 작동하면 의식이 있고 뇌가 멈추면 의식도 사라진다. 간단 명료하죠. 하지만 어웨어 연구는 이 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철학과 신경과학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주의 또는 유물론입니다. 의식은 뇌의 물리적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뉴런의 전기 신호,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의식이라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 관점에서 임사체험은 죽어가는 뇌의 마지막 활동일 뿐입니다. 신비로워 보이지만 결국 화학과 물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원론 또는 범심론입니다. 의식은 뇌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뇌가 수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것처럼요. 이 관점에서 임사체험은 뇌라는 필터가 약해질 때 의식의 더 근본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샘파니아 교수는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단지 생물학적 정지로만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웨어 연구는 그것이 오히려 의식의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창문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창문을 통해 의식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웨어 연구를 통해 죽음의 순간을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2060명의 환자, 4년간의 연구, 그리고 단 한 건의 명확한 검증 사례.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한 건이 던진 질문은 너무나 큽니다. 57세 남성은 정말로 천장에서 자신을 내려다봤을까요? 그의 의식은 정말 뇌 밖에 존재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뇌의 능력이 작동한 걸까요? 과학계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뇌의 화학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의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웨어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을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의식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탐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어웨어 3차 연구는 더 정밀한 장비, 더 많은 병원, 그리고 새로운 실험 설계를 갖추고 진행 중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답을 알게 될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답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고 경이로워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번에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때 이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의식이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을까?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